안녕하세요. 6개월 만에 찾아온 닥터지비입니다. 오늘 아침에 갤럭시 Z 폴드2가 저희 집에 도착을 해서요. 언박싱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저는 뭐 잘 아시다시피 모든 언박싱 제품이 내돈내산이어서요. 유료 광고 포함 닥터지비 채널에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자기 돈을 주고 사면은 저한테 이렇게 핸드폰을 주고 가시고요. 그럼 이렇게 삼성 쇼핑백에 들어있어요. Z 폴드가 이렇게 들어있고, 저도 사실 안에 구성품 같은 거 하나도 몰라요. 너무 정신없고 바빠가지고 그냥 100%생 애드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으로 이 Z 폴드를 뭐 선물로 받았다 아니면 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심정으로 저도 똑같이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준비를 안 하고 오니까 당장 이 실을 뜯을 것도 없죠. 이빨로 뜯어볼까요? 자, 한번 뭐 손으로 해볼게요. 되는 데까지. 자, 이렇게 협찬을 안 받은 거라서 막 뜯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뜯으면 되고요. 새 제품을 뜯을 때 이 느낌을 느껴보려고 사는 거죠. 뭐 더 이상 핸드폰이 필요해서 사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칼 없이도 잘 뜯었고, 작년까지는 그냥 갤럭시 폴드였는데 이름이 Z 폴드로 바뀌었네요. 접히는 폰들은 다 G자를 붙이고 있어요. 요 위에 뭐 나비 모양을 형상화한 이런 게 있고, 디자인이 있고요. 뭐 이렇게 옆으로 열리려나? 미래의 모습을 바꿀 갤럭시 Z 폴드2 5G를 소개합니다. 뭐 이런 종이 하나 들어있고요. 자, 아이고 뭐가 찢어졌습니다. 자, 사용 설명서랑 요 유심 트레이 핀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갤럭시 Z 폴드 2, 저는 미스틱 브론즈 그 색깔로 샀어요. 무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뜯어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있고, 첫인상은 예전 폴드 대비로는 약간 좀 열고 닫을 때 느낌이 좀 뻑뻑하네요. 이거는 되게 그냥 좋고, 새 거라 그런가? 중간에 이렇게 팍 닫히지 않고 멈춰 있을 수가 있네요. 뭐 광고에서는 뭐 플렉스 모드 어쩌고 하더니, 그렇다 보니까 좀 열고 닫을 때 뻑뻑한 느낌이 제일 예전 폴드 대비 다르게 느껴지는 인상적인 느낌이고, 무게는 비슷한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안 느껴지고요. 카툭티가 좀 많이 심해졌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이 일단은 첫인상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양쪽 다 자석이 있어서 붙네요. 여기 보면은 위쪽에는 예전엔 이렇게 좀 벌어진 틈이 있었는데, 이번 Z 폴드 2에서는 설계 자체가 모양이 다르게 돼 있다, 뭐 이런 것들 보이고요. 다른 것들 들어있는 거 보겠습니다. 프리미어 서비스 안내.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에는 그 갤럭시 폴드 안에 버즈가 들어있었는데, 올해는 버즈 라이브는 지금 여기에 들어있진 않네요. 뭐 저 예약 구매 때 사가지고 사은품으로 준다고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 패키지 안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패키지에 들어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USB-C 케이블 있고요. 요거는 아마 그래서 뭐 버즈 대신에는 그냥 삼성의 번들 이어폰이 들어있네요. 아마 AKG겠죠? 그냥 AKG 유선 이어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유선이고요. USB-C로 연결이 되네요. 자, 뭐 이런 것들 들어있고요. 뭐 별거 아니지만 충전 케이블, 초고속 슈퍼 패스트 차징 초고속 충전 케이블 들어있고요. 어댑터 하나 들어있습니다. 전원을 한번 뭐 넣어볼까요? 자, 전원 넣어보겠습니다. 갤럭시 Z 폴드 2 켜져라. 이거 전원, 이게 전원이구나.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기가 전원 버튼이랑 통합이 됐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볼륨 업다운 전원이 따로 있었는데, 지문 인식기 안에 전원이 들어 있습니다. 첫인상은 전에 비해서는 뭐 이 노치가 없다 보니까 좀 넓게 보여서 좋기는 하고요.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닫아도 계속 될까? 이렇게 되네요. 닫았을 때 하면은 사실 훨씬 보기 좋긴 하네요. 예전에는 되게 조금 했었는데. 그리고 이 펀치홀로 줄어서 좋기는 한데, 펀치홀이 조금 요즘 나오는 삼성 폰치곤 약간 큰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그 갤럭시 예전 폴드는 좀 유광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반질반질해서 이렇게 손으로 만질 때 뭐 지문도 잘 묻으려니와 좀 이렇게 좀 들러붙는다는 느낌이 손에
손끝에 들러붙는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 폴드2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미끌미끌해요. 무광이라 그런가 봅니다. 사실 뭐 갤럭시 폴드2의 뭐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휴대폰들 대비, 다른 삼성폰 대비 뭐 기술적인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채널에서 잘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뭐 저는 뭐 그것보다는 대본도 없이 혼자 생각을 해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뭐 갤럭시 E 폴드2라는 스마트폰이 삼성의 어떤 의미를 갖는 폰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정을 하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G 폴드2라는 휴대폰이 삼성전자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요약을 해볼 것 같아요. 이 휴대폰은 삼성전자에게 있어서는 100조 원이 걸려있는 휴대폰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오늘자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대략 한 40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발행한, 삼성전자 뭐 공개회사잖아요. 주식회사에서 여러분들도 뭐 한 주, 두 주 살 수 있는 몇만 원만 내면요. 삼성전자의 모든 주식을 사는데 들어간 돈이 40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사실 요즘에 뭘 가지고 돈을 버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일 최근 기준으로는 삼성의 주된 먹거리는 반도체 사업이에요. 원래는 그 한 5년 정도 전까지는 이 스마트폰이 진짜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돈을 다 벌어주는 건 스마트폰이었고 그 반도체 경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익의 한 80% 정도를, 삼성전자의 80% 정도를 이 스마트폰 갤럭시 폰들이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한 이익의 한 50에서 60% 정도는 삼성전자 D램, SSD 이런 반도체들이 삼성전자를 먹여 살리고 있고, 갤럭시 스마트폰은 대략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정도 이익을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400조 원짜리 회사에서 3분의 1 정도니까 대략 한 130조, 150조 정도가 이 갤럭시 폰 때문에 가치를 삼성이 갖게 되는 건데, 삼성이 요즘은 화웨이랑 많이 경쟁을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휴대폰을 많이 파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사실 삼성이 버는 돈의 대부분은 그 많이 파는 휴대폰들, 싸구려 폰들을 팔아서 점유율을 달성을 해요. 뭐 A 시리즈라든지 M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유럽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 많이 팔면서 판매량 기준으로는 1등을 하는 것이고, 사실 삼성이 벌어다 주는 돈의 대부분은, 되게 많은 부분은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그 뭐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주로 판매를 하는 S 시리즈나 노트 아니면 이런 갤럭시 폴드 같은 것들이 주로 삼성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이것만 해도 뭐 가격이 24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싸게 팔아야 뭐 많이 남죠.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판매된 모든 스마트폰의 이익,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화웨이도 그렇고 샤오미도 그렇고 오포, 비보 같은 데서 팔아서 번 돈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은 애플이 아이폰을 팔면서 벌어들인 돈이 66 정도 되고요. 삼성이 아마 한 16, 17? 이게 전체 이익의 한 6분의 1 정도를 벌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삼성이 400조짜리 회사라고 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애플은 거의 한 2,400조 정도가 돼요. 2,400조 정도가 되고, 애플의 2,400조라는 가치의 대략 절반을 약간 넘는 부분이 아이폰 때문인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아이폰의 가치가 한 1,300조에서 1,400조 정도 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삼성 휴대폰, 갤럭시 폰들의 가치를 한 130에서 140조라고 했으니까 아이폰이 사실은 이 갤럭시보다는 10배 더 큰 비즈니스예요. 사실은 10배까지 차이가 날 건 아닌데, 왜냐면은 그 아까 이익 점유율이 66대 17이라고 했으니까 뭐 대충 계산해보면 3.5배 정도 차이잖아요. 10배까지는 안 나야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거는 삼성이 한국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한국 특유의 그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똑같은 회사도 미국에서 상장되면 훨씬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데 한국에서 삼성이 상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싸구려로 400조짜리 회사로 평가가 되는 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튼 삼성은 갤럭시에 걸려있는 돈이 130조, 140조 정도 되고, 그리고 삼성이 앞으로 이 130조짜리 사업이 300조, 400조가 되냐 아니면 30조, 40조로 쪼그라드냐는 삼성이 만드는 사실 그 대중적인 뭐 A50, 뭐 M30 뭐 이런 폰들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갤럭시 S21 아니면 뭐 노트 20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삼성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접히는 폰들이에요. 삼성 갤럭시 G라든지 뭐 이렇게 접히는 거 있었죠. 아니면 요런 갤럭시 G 폴드, 플립은 이거였고 폴드는 이거였고 갤럭시 Z 폴드 같은 폰들이 앞으로 얼마나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냐? 아니면은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나오는 사실 이 갤럭시 폴드 1세대나 2세대 같은 것들은 삼성이 진짜로 이걸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만드는 폰들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호구처럼 240만 원 되고 사주면은 삼성이 뭐 여러 가지로 이 테스트, 제가 이걸 사용하는 패턴 같은 것들을, 아니면은 뭐 폴드를 팔고 뭐 AS를 받아봤더니 어느 부분이 주로 뭐 고장이 나더라,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이걸 사용을 하고 뭐 화면 분할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걸 어떻게 사용을 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이
유저들이 실제로 판매가 되는 폴드폰을 팔려면은 삼성이 작년에 내놓은 것보다 한 3년에서 4년 정도 늦어지게 될 텐데, 그 사이에 모아놓은 삼성들의 뭐 노하우라든지 사용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로 늦게 나오는 폴드폰 대비 소프트웨어든 아니면 하드웨어든 그때 가서 더 견고하고 잘 만들고 더 좋은 폰을 만드는 것의 가치가 결국은 삼성의 이 갤럭시 스마트폰 사업을 300조짜리가 되게 하냐 아니면 30조짜리로 쪼그라들게 하냐를 결정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Z Fold 2라는 스마트폰이 갖는 의미가, 삼성이 앞으로 이 스마트폰을 더해서 뭐 600조, 700조짜리 회사가 되냐, 아니면은 세미컨덕터들 그 반도체만 남고 다 쪼그라들어서 다시 뭐 200조, 300조짜리 회사로 쪼그라드냐, 뭐 이런 거를 어느 방향을 가게 하냐를 결정하게 해주는 풍향계 같은 역할을 하는 폰이 이 Z Fold 2라 이렇게 의의를 굳이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애플의 진짜 강점은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iOS 아니면 아이패드 OS, 맥 OS, 그리고 그 여러 OS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 연동성, 그리고 아이폰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여러 가지 뭐 아케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플 뮤직 뭐 이런 식의 구독 서비스들, 그런 것들 간의 또 연결성, 매끄러움, 이런 게 사실 아이폰이 차지하는 1400조라는 가치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아이폰이라는 기계 자체도 잘 만들었지만 한국에서는 잘 활용을 못하는 그런 애플의 구독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들이라든지 이런 게 갖는 장점이 크고, 삼성은 다들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회사는 아니잖아요.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 자체도 삼성이 뭐 튜닝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구글이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는, 사실 삼성은 소프트웨어의 장인은 아니고 하드웨어 장인인데, 휴대폰을 거의 30년을 만드는 회사니까 이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이 힌지 부분, 이 접히는 힌지라든지 뭐 이 안에 들어간 아이폰에는 쓰이지 않은 수많은 부품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말 실제 엔드 유저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끄럽게 만드는 그런 노하우, 기술,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그런 노하우들, 뭐 이런 게 삼성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삼성이 뭐 아시다시피 올레드 스크린 잘 만들고 삼성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접히는 스크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애플이 가지지 못한 삼성의 장점이고, 이런 것들을 잘 갈고 닦아서 애플이 못하는 일들을 갤럭시에서 해내야 애플의 1400조라는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따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애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애플에서 애플워치 6도 나오고 뭐 아이패드 에어 뭐 이런 것들 신형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뭐 닥터지비 채널은 작년부터 애플과 삼성의 화합을 추구하는 채널이었으니, 예전에 제가 맥북으로 갤럭시를 샀듯이 오늘은 갤럭시에서 애플워치와 아이패드를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언박싱할. 자, 아침에 보니까 뭐 이런 신제품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워치를 사겠습니다. 자, 이번에 애플워치 6 이거 뭐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지? 갤럭시 폴드 언박싱이 애플워치 시리즈 6에서는 이렇게 새로 파란색 알루미늄이랑 빨간색 알루미늄 케이스가 새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 애플워치는 제가 오늘 새벽에 샀어서 이번에는 파란색을 한번 사볼게요. 그리고 요 솔로루프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이 접는 구조가 없이 뭐 되게 가볍고 편할 거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주문을 할 때부터 밴드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밴드 사이즈를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애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본인에게 맞는 밴드 사이즈를 찾아볼까요? 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또는 신분증을 놓아 도구가 100% 크기로 딱 100%로 인쇄가 된 것 같죠. 밴드 사이즈 측정 도구를 오려낸 후 너무 조이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잘 맞는 정도로 손목에 감아봅시다. 제 사이즈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애플워치 다른 밴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판에 맞춰서 그냥 차면 되는데, 이거는 주문을 할 때부터, 이번에 나온 밴드는 주문을 할 때부터 정확한 사이즈를 지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제 팔목이 6, 7, 6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죠. 갤럭시 Z 폴드에서 애플워치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도 아닌 애플워치를요. 제가 아까 찍었던 게 이거예요. 사이즈 가이드라는 거. 7, 8주? 아까 3, 4주였는데? 7, 8주 후에 온다고 합니다. 망했네요. 자, 한국에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신제품이 나오면 그냥 미국에서 사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한국으로 배송을 시킵니다. 이거 뭐 근데 광고 보니까 갤럭시만 이렇게 무슨, 이번에 폴드2가 플렉스 모드 된다고 광고 많이 하던데,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밑에 이런 거 나오고, 저도 원도 플렉스 잘 썼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잘 썼었는데 2에서만 되는 것처럼 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여러분들 그 비밀번호, 자기 비밀번호 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비밀번호를, 제 비밀번호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다 보고 적어야 됩니다. 사이트마다 다 서로 다른 비밀번호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해킹을 당해도 전부 다 털리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요령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별도의 영상에서. 자, 애플은 뭐 이렇게 보안이 철저해서 따로 이렇게 다 넣어줘야 됩니다. 43 이렇게 펼쳐서 제가 입력을 하고 있었는데 접어서 볼까요? 접으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따로 설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나 봅니다. 자, 여기서 계속 이어서 할게요. You can choose apps. 그냥 계속 이어질 앱들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삼성 인터넷을 딱 선택을 해주면 이제 펼치면 계속 이어서 되겠죠? 자, 이렇게. 와, 11월 12일 11월에 온다고 하니 오면 그때 또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 되는 것이죠. 시원하니 좋네요. 뭐 이걸 쓸 때,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 1을 쓸 때는 이 전면으로는 뭐를 하기가 좀 많이 불편했죠. 뭔가 이 느낌 자체가 많이 다르죠. 얘는 좀 베젤이 좀 20세기 베젤 같고, 펼쳐도 그리고 이게 120Hz 맞나? 뭐라 그래야 되나? 스크롤 할 때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 120Hz가 맞네요. 그러니까 보면 얘가 좀 더 이렇게 따닥따닥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은 오른쪽이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알 수는 있어요. 자, 여기까지 애플워치 2개 주문을 했고, 방금 주문한 파란색 애플워치 있고요. 이게 오늘 아침에 주문한 빨간색 애플워치는 좀 일찍 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다음에 언박싱을 하게 되겠네요. 자, 아이패드 에어도 색깔이 뭐 예쁜 게 많이 나와서요. 한번 골라봅시다. 무슨 색으로 할지.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 에어는 재작년에 나왔던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계승하는 아이패드 에어예요. 그래서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는 아마 단종이 될 거고요. 그거를 이 아이패드 에어가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스페이스 그레이랑 실버는 많으니까 로즈 골드, 그린, 스카이 블루 셋 중에서 그린, 용량 많이 안 쓰고 64 와이파이? 자, 이것도 뭐 한번 사볼게요. 애플케어, 남자는 애플케어. 뭐야, 왜 없지? 지금 배송이 왜 안 돼? 달라고 스페이스 그레이 하면 되나? 안 되네? 왜 안 되지? 설마 그 사이에 10월에 살 수 있다고. 10월에 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갤럭시 G 폴드, 근데 지금까지 뭘 한 거야 나? G 폴드 2 5G 언박싱 영상 잘 보셨고요. 또 삼성과 애플이 화합을 하는 장면을 잘 보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메인폰으로 좀 사용을 하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메인폰으로 일주일 내지는 뭐 한 달 정도 실제로 또 실사용을 해보고요. 뭐 진짜로 그 1세대 삼성 갤럭시 폴드랑 이 2세대랑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제 돈 주고 샀으니까 뭐 유료 광고 포함 아니잖아요. 뭐 단점 위주로 뭐가 나쁜지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저는 앞으로도 협찬받지 않고 제 돈으로 다 사서 단점을 오늘 단점 얘기할 게 너무 없었네. 말하고 나서 보니까 단점을 신랄하게 얘기를 하는 그냥 빡센 리뷰 채널로 닥터지비는 앞으로도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어떤 게 먼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플워치 시리즈 6 언박싱 영상, 아니면은 갤럭시 G 폴드 2 사용기, 둘 중에 하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지비였습니다.